지금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올해 1월 10일 날 지금 사실은 맥스터를 지어도 좋다라는 건설 운영 변경 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 소송을 안 하면 사실은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주민투표를 해도 이대로 그냥 이 처분이 확정이 되면 대통령도 취소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이 맥스터를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 처분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너무 불법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겨야 되는 소송이고 이길 수 있는 소송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소송을 냈고 원고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효라고 보지만 예비적으로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봤고 위법 사유가 다섯 가지가 6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명백한 사유는 아까 이상훈 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방패물 유치 지역법에 보면은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한 지역, 즉 경주 지역에는 사용 해결료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맥스터는 명백히 사용 해결료 관련 시설인 거죠. 그래서 관련 시설에 이걸 지은 것은 이 18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명백히 무효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원안이나 한수원은 이 관련 시설이 아니라 관계 시설이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관련 시설, 관계 시설 많이 나오는데 울산에 계신 분들은 관련 시설, 관계 시설의 차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려워도.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관계시설이 아니라는 거고 왜 관계시설이 아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구조의 관계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게. 그래서 관련 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관계시설 중에서도 핵연료 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자료에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거는 사용 후 해결료는 해결료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결료 물질의 정의가 뭐냐면 원자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사용 후 해결료는 뭔가 연료라는 걸 태우고 난 다음이니까 원칙적으로 원자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원자력 안전 저희들은 소송할 때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2조에서 그 해결료 물질 보시면은 방사성 물질이란 해결료 물질, 사용 후 해결료 어쩌고저쩌고를 말한다라고 해서 해결료 물질과 사용 후 해결료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유가 많은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관계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관계시설로 봐서 원자력 안전법 20조를 적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사유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성인데 안전성과 관련해서 그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항공기 충돌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했고 각국이 이걸 따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정에도 이건 사실 지금 말이 임시 저장 시설이지 지금 월성 1호기에 있는 아까 보신 캐니스터나 맥스터 같은 것들은 사실 30년 가까이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30년이 어떻게 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지어지면 사실상 중간 저장 시설처럼 운영이 됩니다. 심지어 더 걱정스러운 거는 갈 데가 없으면 잘못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죽을 때도 갈 데가 없으면 그 안에 원전 부지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임시라고 해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중간 저장 시설로 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 저장 시설이라면 갖추어야 될 법적인 안전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추지 않은 게 저희는 소송에서 위법 사유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럼 혹시 갖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실제로 이러한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요건이 적용되는 시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적용을 안 했다는 것은 명백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 원안이 말이 맞아 관계시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 필요한 요건을 갖췄느냐 역시 못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만약에 관계시설로 봤을 때는 관계시설일 때는 사고관리계획서라는 것을 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관리계획서가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는지 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관계시설로 본다면 관계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내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안이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법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그리고 관계시설로 보더라도 아까 중간저장 시설로 보면은 항공기 충돌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관계시설로 보더라도 항공기 충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그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안전성을 갖췄는지 물어보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의견을 내서 그걸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이걸 지을까요 말까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설과 관련된 모든 안전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이 자기가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페니스 두께가 지금 50cm인데 그 100cm로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게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재검토위원회 얘기를 하겠는데 이 사용해결력 재검토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분이 너무 적어서 제가 걱정인데 아까 우리 누가 설명하셨지? 이현석 대표님이 정말 설명을 잘하셨지만 사용해결력 재검토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2016년도에 원자력 진흥위원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용해결력에 대한 관리 정책을 그때 고준위 폐기물 관리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시민사회에서 요구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 그거 다시 전면 재검토하겠어 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하고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세워진 고준위 폐기물 관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우리는 민주적으로 하겠다 해서 한 게 출범한 게 지금의 재검토관리위원회인데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재검토위원회를 칭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거기도 사실 정말 형편은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런 토론회 하면 사람이 하도 안 오니까 대학생들한테 상품권 줬어요. 오는 사람한테. 예? 아니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공론화예요, 그죠?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지금 재검토는 그것도 안 해요. 네? 토론회 자체가 없어, 토론 자체가. 그래가지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용해결력 재검토위원회가 보면 근거법을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 얘가 뭐지? 산업통상자원부 보이시죠? 재검토위원회가 어느 정부의 그 산하기구냐면은 산업부 산하기구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 산업부는 원자력 진흥기관이에요. 그 원자력을 잘 되라고 밀어주고 칭찬해기고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용을 해결하라는 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발생을 줄이고 여기에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그냥 여기 빨리 원전 돌려야 되는데 사용 해결력 들 곳이 없으니까 이걸 짓도록 하는 정당성만 가지자.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산업부 밑에서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원자력 진흥위원회 구성이 들어가는 가기부라든가 또 원안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여러 기구가 들어가서 최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부처와 시민사회가 모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원자력 진흥기관이 산업부 산하로 하는 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활동 실적을 이거 제가 어젯밤에 다 들어가 본 거예요. 재검토위원회 애들이 도대체 뭐 하나 좀 하도 기사가 없어서 봤는데 회의를 25차 회의가 25차례 했는데 토론회라든가 뭔가 다른 활동을 한 거는 요거 하나뿐이에요.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공개 토론회. 요거 하나예요. 자기들이 밝힌 활동 실적을 보면 이게 얘네들이 하는 게 공론화 절차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회의만 하고 공개 토론회라고 하는 거는 이 전문가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보면 정보 광장에 딱 카드뉴스 3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2개가 뭐냐면 자기들 변명이에요. 재검토위원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 얼마나 욕을 먹으면 우리를 오해하지 말라고 카드뉴스를 만들었어요. 네? 이거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위원회 처음 봐요. 그리고 날 고소하라 그래. 내가 교육하면 재검토위원회. 그리고
하나가 이제 이번에 카드 뉴스 3번이 뭐냐면 전국민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시작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심지어 이제 탈핵을 걱정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걸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떡하라고 그리고 자료도 이거밖에 없어요, 달랑.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누가 한명서 박사님 얘기하셨나? 뭔가 사용 해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거를 새로운 걸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뭔가를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고민하게 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보도 자료 참고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4월 14일 자료인데 이 보도자료를 받아주는 언론사가 제가 보니까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본 사람도 참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이반이 나와요. 중장기 시민 참여형 조사단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중장기 정책과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 추가 확충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래서 중장기 정책이 뭐지? 저 말만 보면 저 모르겠어요. 뭐가 중장기인지. 저 말에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원전 내 임시 저장 추가 확정에 보시면 이게 월성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월성에 짓는 맥스터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울산 주민하고 경주 주민 다 걱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리, 영광, 울진에 대해서도 임시 저장 시설을 짓는 것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걸 5km 안에 하겠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5km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5km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 주변 지역법에 근거한 지원의 범위지 주민 의견 수렴 범위는 아니거든요, 절대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0km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민 참여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4월 17일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 한명서 박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신청연단 이미 구성에 들어갔다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왜냐면 보도가 없으니까. 이게 카드뉴스인데 아까 카드뉴스 3번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를 한참 봐야 뭔 말인지 알아요. 전 국민과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월성 맥스터만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아니고 각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고 동시에 전 국민을 상대로도 의견 수렴을 한다는데 그럼 전 국민을 상대로 뭘 수렴한다는 거지? 거기 하는 내용이 뭐냐면 중장기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임시 저장 시설은 원전 주변 지역 5km 주민한테 듣고 중장기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민 참여단으로 한다는 건데 그럼 중장기 정책이 뭔지가 재검토위원회 홈페이지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보면 이 시민참여단 선정, 중장기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단 선정을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하고 또 몇백 명 뽑아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짓겠다는 건데 이거를 너무 깜깜이 해가지고 뉴스가 전혀 안 나와가지고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고 아까 한명서 박사님이 얘기해줘서 안 거예요. 돈도 120분만 아니고 중간 전화 받는 사람 말고 언론에서 보도가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저도 중장기 참여 정책이 뭔지 몰랐는데 기사가 딱 하나 났어요. 뉴스 3개가 났는데 그중에 뉴스원이 조금 자세히 보도했는데 전 국민 대상 의견 수렴 이게 중장기 정책이거든요. 보면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의 부지 선정 등 중장기 관리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 정책이 뭔지 재검토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아무 말도 없고 이 기사에서 한 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저장 시설하고 영구 처분 시설 부지 선정을 이렇게 깜깜이로 진행하면서 누군가한테 2,000명, 아까 2,000명이 2만 명이 그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그 중에 뽑은 사람들만 의견 수렴 묻고 결정할 수도 있는 식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 조사도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 추가 여부에 대해서 월성뿐만 아니고 나머지 4개 원전도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근데 요거는 좀 여기 울산 와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나머지 이렇게 지금 사용 해결료라고 하는 너무 심각한 문제를 이런 강요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이 길었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